안녕하십니까. 알짜낚시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알짜낚시의 수탉 신종기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유튜브를 시작하고 주말에 갑오징어, 쭈꾸미, 문어 병행 축조를 가게 됐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상당히 많이 잡았어요. 근데 문제는 이 카메라 2대로 촬영했는데 1번 카메라는 삼각대 다리가 부러져 가지고 촬영이 불가능한 상태였고요. 2번 카메라는 가슴에 차고 있었는데 하루 종일 이제 카메라 한 대다 보니까 집중해서 촬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파일도 확인했어요. 하지만 촬영을 다 끝나고 집에 와서 보니 메모리 카드 에러가 뜨는 겁니다. 상실감이 상당히 컸고요. 이 고프로 카메라를 그냥 두드러 깨야 되나 싶어서 굉장히 화가 많이 났던 하루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럴 게 아니라 제가 오랫동안 두 종류 낚시를 해오면서 쓰던 채비를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자 하여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남해권에서 활동하고 있고요. 주로 여수와 남해안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채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쭈꾸미하고 갑오징어 문어 낚시를 할 때 가장 심플한 채비가 가장 잘 먹힌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냐면 저도 두 종류 낚시를 오래 했고 여러 가지 채비를 사서 남이 이걸 쓰니까 잘 먹는다더라, 또 이 채비가 좋다더라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사봤어요. 제가 사실 많이 팔랑깁니다. 그래서 이 다른 이런 기성품들 채비들 있죠. 이런 채비들 또 있고, 또 이런 기성품 가지줄 채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사서 많이 써봤는데 이게 문제가, 다른 채비를 선상에서 사용하다 보면 이 채비의 감도를 익히는데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됩니다. 물론 제가 저 채비로만 1년 내내 낚시를 했다면 그럴 일이 없겠죠. 근데 저런 기성품 채비를 계속 쓰다 보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갑오징어, 쭈꾸미, 문어 두 종류 낚시를 하다 보면 사실 채비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 감도가 문제입니다. 끝보기 낚시, 그 다음에 무게 낚시, 감도 낚시이기 때문에 이 손의 감도를 익히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심플한 채비가 가장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탉은, 죄송합니다, 알짜 낚시는 요 두 채비면 쭈꾸미, 갑오징어는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채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먼저 쭈꾸미부터 설명드릴게요. 쭈꾸미는 이 채비를 씁니다. 채비 방법은 양핀 도래에다가 한쪽은 봉돌을 달아야 되겠죠. 한쪽은 애기를 달아줍니다. 그리고 이 채비의 핵심은 라인을 뽕돌 쪽에 달아줘야 돼요. 뽕돌 쪽에 이 부분에 달아줘야 됩니다. 라인을 뽕돌 쪽에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다가 라인을 달아줘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런 액션이 나오게 됩니다. 아니, 이런 채비가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뽕돌만 바닥에 콩콩콩콩 끌고 가게 되고, 얘는 바닥에서 살짝 떠서 가게 되는 거죠. 왜 이 채비를 제가 강추드리냐면, 어떤 분들은 스냅돌의 하나에다가, 이런 스냅돌의 하나에다가 여기다가 뽕돌하고 애기를 한 번에 다 넣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조과에는 차이가 많이 없습니다. 조과에는 큰 차이가 없어요. 하지만 남해안에 쭈꾸미가 서식하는 바닥을 생각해 보면 정확히 차이가 납니다. 남해안은 특히 굴껍질 단지가 많아요. 굴껍질이 많고, 그 다음에 폐 그물도 많고, 폐 통발도 상당히 많습니다. 남해안에 아무리 고수가 쭈꾸미 낚시를 한다고 해도 하루에 애기 5개에서 10개 정도 잃어버리는 수가 많습니다. 근데 이런 채비로 하면 하루에 애기 완전히
풀이 지구로 해가지고 바닥을 전체 긁는 채비보다는 얘가 바늘이 좀 떠 있기 때문에 애기 털림이 확실히 적습니다. 그리고 조가 차이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의 없는 채비입니다. 그리고 또 이 채비의 장점, 요수권은 쭈꾸미만 공략하고 갑오징어만 공략하는 게 아니라 쭈가 병행을 또 나가게 돼요. 쭈가 병행을 나가게 되면 이 채비로만 하시면 쭈꾸미도 잡을 수 있고 갑오징어도 잡을 수 있습니다. 갑오징어 쭈꾸미 한다고 이런 채비로 2단 채비를 하시면은요 죽도박도 안 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갑오징어도 안 잡히고 쭈꾸미도 안 잡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채비 하나로만 공략하시면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갑오징어만 노린다 하셨을 때는요 요거 2개 있으면 돼요. 요거 2개, 요거 2개만 있으면 됩니다. 요거 2개로 버림 라인을 이렇게 묶어줍니다. 버림 라인. 카본 저 같은 경우 2.5호, 뭐 3호 이렇게 집에서 버려지는 라인을 가지고 쓰고 있는데요. 요렇게 끝에 묶어주시면 됩니다. 동일하게 위아래는 뽕돌하고 애기가 묶이겠죠. 뽕돌하고 이렇게 묶이겠죠. 단 이 채비에는 이제 애기 쪽에다가 요 윗부분에 이 지금 라인 묶여져 있는 부분 있죠. 이 부분에다가 원줄을 묶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채비는 요렇게 되겠죠. 아까보다 좀 긴 채비가 나오겠죠. 이렇게 요런 단차가 나옵니다. 이 채비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뽕돌하고 애기 바늘에 있어요. 자, 이 채비가 뭐냐면 애기 바늘 밑으로 라인이 내려가게 되면 이렇게 꼬이게 됩니다. 꼬여요. 이렇게 꼬이면 선상에서 캐스팅하거나 뭐 직공을 하거나 액션을 주다가 꼬여가지고 얘가 이제 돌아가게 되면은 이거 푸는데 시간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피딩 타임 걸렸는데 남들 잡고 있는데 이거 풀고 있으면 스트레스 굉장히 많이 받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단차를 조금만 주셔야 돼요. 단차를 조금만 주시고 뽕돌이 이 애기 바늘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묶어주시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단차를 많이 준다 해서 갑오징어를 많이 잡을 것 같지만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단차를 적게 주나 많이 주나 조가 차이는 거의 없었습니다. 물론 워킹과 그 여수권 남해안에서 국한되고 뭐 제주나 서해안 깊은 물에서는 더 단차를 줘야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혹시라도 여수권에서 뭐 조류가 빠를 때 뭐 사리물때가 다가와 가지고 상당히 많이 물이 흘러갈 때는 여기다가 이제 가지채비를 한번 줘 가지고 이런 식으로 흘리면은 가지채비를 줘서 흘리면은 액션이 더 자연스럽게 나오겠죠. 그래서 대부분 고수들은 이런 아주 단순한 채비로 쓰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셔야 되고, 문어는 다릅니다. 문어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기성채비를 쓰고 있는데요. 문어는 저는 애기 2개만 달고 있습니다. 3개 달면 너무 무겁고 감도도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뽕돌, 애기 하나씩 이렇게 문어는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채비가 최고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